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드디어 합의를 타결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네, 지난 토요일 밤에 맥카시 하원 의장이 먼저 이제 타결 소식을 공표를 했고요. 네. 또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길을 좀 편안하게 가지라고 그에 맞춰서 사실 뭐 금요일부터 타결에 근접했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마지막 점 찍는 일만 남았던 것인데 네. 그것이 이제 토요일 밤에 타결이 됐고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별도로 또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제 국가부도를 피하게 됐다라는 점을 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부채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2년간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는 대신에 또 오는 그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2024 회기년도인데요. 네. 2024 회기년도와 2025 회기년도 2년간 연방 예산에 제한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한도는 정확하게는 2025년 1월까지 쓸 수 있도록 되는 얘기가 왜냐하면 이제 1월 19일에 지금 현재 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부터 이제 2년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25년 1월에 아마 또 이 국가 부채 한도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은 약간 고정액을 갖다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화당 하원은 내년 3월 말까지 1조 5천억 달러를 올리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놨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시기별로 2025년 1월까지는 연방 재무부가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고 정부 지출을 계속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날 건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4조 달러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예산을 또 그만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렇게 뭐 빚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더 쓸 수 있도록 올리는 얘기는 뭡니까? 2025년 1월이라면은 내년 11월에 대선과 총선, 의회 선거 이것을 지날 때까지는 이제 이번과 같은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투쟁, 달리 말해서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은 투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의만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는 국가 부채는 뭐 어느 당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이게 이제 이거 갖고 서로 이제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또 투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선거 때 이후까지 2025년까지는 이런 국가 부채 한도 올리기 정치 투쟁이 없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마 연방 정부 셧다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아마 미리 피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은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예산을 이제 제한을 하는데 백악관 쪽에서 조금 유리하게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 회기년도 예산안은 전체 규모로 보면은 동결입니다. 올해와 지금 현재의 예산과 동결하는 것인데 공화당 주장이 국방비는 올리고 국내 정책 예산 요것을 깎으려는 그런 제안을 계속해와 고집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국방비는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예산안 총사진에서 내년에
이제 2024년에 3%로 올리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올리는 것을 대권에서 이번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가 국방비가 계속 오르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비국방 예산안은 대폭 삭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또 민주당 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데, 요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IRS 증액분이 800억, 10년간 8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선 100억 달러를 이 국내 정책 예산에 집어넣는 겁니다. IRS 증액분을 깎는 것인데 전체는 아마 200억 달러를 깎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합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법안에 나오는 것은 우선 2024년과 2025년 이태에 걸쳐서 100억 달러를 이쪽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코비드 예산 쓰지 못한 예산도 290억 달러를 환수하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런 국내 정책 예산을 대폭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좀 보충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타결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체 규모가 플랫, 동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노동 의무화 조항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푸스탬프에서는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서, 이게 이제 푸스탬프의 노동 의무는 이미 있던 제도인데 팬데믹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됐었다가 네. 7월부터 재개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18세에서 49세까지 신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석 달간을 우선은 푸스탬프를 받다가 더 바르더라면은 노동을 의무화를 하는 그런 조항이 이제 다시 시행이 되는데요. 요걸 공화당에서 49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54세로 지금 올리는데 백악관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스탬프 요것 때문에 조금 몇만 명은 아마 푸스탬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공화당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메디케이드의 수혜자에 대한 노동 의무 조항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때문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단 한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조항이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역시 그래도 국가 부채를 2년간 올리고, 또 대신에 2년간 연방 정부 예산안을 제한하는 그런 합의를 한 것이 이번에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합의안은 타결이 됐는데요. 이게 연방의회 표결에서 가결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요일 날, 네. 31일 날 이제 연방 하원에서 표결에 붙일 것이다라고 네. 연방 하원에 이게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31일 표결에서 전체 435명 중에서 218표를 넘겨야 되는데요. 네. 지금 벌써 양당의 양쪽에서 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걱정할 거 없다. 확실시 된다라고 이제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수요일 날 하원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화당에서 보면 공화당 하원의원이 222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수 강경파들 프리덤 코커스라는 의원총회가 있는데 222명 중에서 4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5명이 전원 다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 177명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있고요. 여기에 또 민주당의 이제 진보파들 프로그레시브는 1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다 전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213명 중에서 100명을 빼면 113명이거든요. 예. 117명과 113명 합하면 290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압도적인 지지로 아마 하원에서 가결되고 곧바로 상원에서도 하원 가결안을 통과시켜서 국가 부도 피하기는 확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의 한면댁 특파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